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부여잡고 3년간 병상에서 자필로 기록한 말들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 이분과 함께 나눠보죠. 고 이어령 선생님의 부인 영인문학관의 관장이시죠. 강인숙 관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노트를 정리해서 책으로 쓰신 건가요? 19년 가을부터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19년 가을부터. 이거를 다 육필로. 육필이죠. 전부 육필인데 예. 저 책에는 부분 들어갔는데 그 전부 육필돼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못할 때 쓴 거예요. 원래는 이어령 선생께서는 일찌감치 원고를 다 컴퓨터 작업으로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네, 그래서 거의 육필이 남은 게 없는데요. 예. 더블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손에 이게 안 돼가지고. 손에 힘이 없어서 예. 이 더블 클릭이 안 그게 돼. 안 되는 날만 쓴 거예요. 이 시기도 다 안 되건 아니고 네. 되는 날은 컴퓨터를 하고 하시고. 컨디션이 나빠서 이게 안 될 때에는 손으로 쓰고 그렇게 된 거죠. 처음 대장암 판정을 받으신 게 2015년. 네. 근데 어떻게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글을 쓰셨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수술은 했죠. 수술하시고. 수술만 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아까운데 안 하겠다 그래서 거부하고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냥 놔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모님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안타깝진 않으셨어요? 안타깝고 싸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싸워도. 안 들으세요. 아주 완강하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요거 내 마음대로 하게 해라. 그러고 이제 사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경우를 생각하면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이나마 그래서 뭐 먹어라. 뭐가 좋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면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완전히 자유. 완전히 자유. 완전히 자유였는데 그거밖에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 치료를 거부하고 글에 매진하셨다길래 굉장히 이제 강인한 인간처럼 보였어요. 죽음 앞에 강인하고 당당하고. 근데 이 남기신 글을 보니까 죽음 앞에 너무도 외롭고 두려운 그 솔직한 인간적인 심경을 그대로 남기셨더라고요. 이 선생은 건강한 편이에요, 몸이. 그래서 거의 입원한 일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대뜸 이렇게 암으로 갔는데 몸은 그런데 마음은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예술하는 게 예민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술, 그렇죠. 그 남이 열을 느끼면 수모를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고통도 그렇게 느끼는 거고 죽음도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뭐 씩씩하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죽음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2020년 7월 5일 글인데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깃털은 흔들린다. 날고 싶어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공깃돌은 흔들린다. 구르고 싶어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내 마음은 흔들린다. 살고 싶어서. 그럼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예. 대개 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건데 선생님은 정신은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걸 못하니까. 이어령 선생님은 평소에 내 정신은 얼마요 하셨어요? 청춘이요 그러셨어요? 청춘이 왜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에버그린이야.
에버그린이야 그러셨어요. 이렇게 병에 맞서서 글을 쓰고 날마다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시던 이어령 교수께서 딱 한 번 펑펑 우신 적이 가장 심하게 운 거는 못 걸으면 어떡하나. 곧 못 걷게 생겼을 때. 곧 못 걸을 수 없게 생겼을 때. 기력이 너무 쇠해서. 직립이 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때 그냥 걸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많이. 마지막까지. 예. 근데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서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몸이. 예. 그렇게 이렇게 쓰러져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러고 했더니 그날 선생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내가 내 정신을 놓고 살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것도 너무너무 겁나는 일이에요. 그 모든 인간의 일이죠. 뭐 그래서 그때 또 심하게 울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는 두 발로 서서 호모사피엔스로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안 살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책의 제목을 저는 보통은 출판사에서 많이 정해주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책 제목을 이렇게 눈물 한 방울로 해달라 하고 가셨다면서요. 이제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울죠. 자기 연민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남을 위해서 우는 거.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일이 아닐까. 그러면은 이 눈물 한 방울에서 눈물은 나 말고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눈물이죠. 그렇게 되는 거.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게 가장 사람다운 일이다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였는데 그거를 마무리 지을 힘이 없었던 거죠. 그 책을 이제 쭉 보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2019년 11월 14일 다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어요. 2020년 7월 22일. 일지처럼 쓴 거예요. 예, 일지처럼 그림도 막 그리시고 색칠 이렇게 그림도 색칠을 한 그리고, 부분도 보이고요. 근데 장르도 이게 제목이 없는 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테마가 없는. 그래서 그 몽테뉴의 수상처럼 그냥 그날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쓰는 완전히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아마 하면 재미있겠다. 가장 자유로운 양식 또 제목이 없는 양식 그런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극복하신 것 같아요. 그 그리기 안 되는 슬픔을 그 손으로 쓰는 거로 바꾸면서 뭘 하나 굉장히 해봐야지. 자유로워졌어요.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쓰신 글은 보니까 2022년 1월 23일 글이네요. 이게 지금 마지막 글이 될 거라고 알고 쓰신 걸. 아니죠. 모르고 쓰셨죠. 조금 더 쓸 줄 알았겠죠. 한 20장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노트가. 여백이. 그거 채울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 어디 보면은 요 여백을 맞아 채울. 선생님은 2달을 더 살면 책 한 권이 나오거든요. 보통 때. 재료해 놓은 걸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끝내고 싶어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23일 새벽에 그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남은 말, 사랑이라든가 무슨 별 이름이라든가 혹은 고향 이름이라든가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시인들이 만들어낸 말은 아닐 것이다. 이 지상에는 없는 말, 흙으로 된 말이 아니라 어느 맑은 영혼이 새벽 잡초에 떨어진 그런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 몸이 바로 흙으로 빚어졌기에 나는 그 말을 모른다. 죽음이 죽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의 답을 찾으신 건가요? 못 찾은 거죠 뭐. 죽어봐야 안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 죽어봐야 한다는데. 우리 관장님 이 마지막 글 들으시면서 조금 감정이 조금 복받치신 것 같아요. 이 글은 다 가슴 아픈 글이죠. 가슴 아픈 글이죠. 다 가슴 아픈 글이에요. 죽을 이제 갈수록 이렇게 글씨도 나빠지고 글 분량도 줄어들고 그림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굴러 내려가는 사람의 내일이 없는 사람.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내년에 뭐 해달라는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내년에 강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내가 내년이 어디 있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 외롭고 그런 거죠. 아내가 바라본 남편으로서의 이어령 선생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글쎄요. 이 선생은 평생 뛰면서 사는 사람인데 자기 일밖에 안 보죠. 그게 좀 야속하진 않으셨어요, 선생님? 야속하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알고 결혼한 거니까. 예, 그러리라는 건 알고 한 거고. 그러리라는 거 알고 결혼했으니까. 알고 결혼한 거니까 그러려니 한 건데요.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결혼 생활은 다 가질 수가 없죠. 그 지금도 되게 눈 감으면 떠오르는 어떤 선명한 장면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가장 역시 고통이에요. 아파하던 아픔. 내가 잡은 손에 전이 오던 그 통증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게 딴 거를 다 지워버려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너무 강렬해서. 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부인께 계속 부탁하던 게 있으시다고요? 뒤처리해달라는 거죠. 뭐. 뒤처리해달라. 예, 미안하다. 뒤처리를 부탁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인연을 걸 것 같으니까 분발해서 그만큼 그 이상은 살아야 돼. 네, 뒤처리를 하는데 한 2년은 걸릴 것 같으니까 건강관리 잘해서 잘해서 그때 그보다 더 살아 그러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처리하려고 많이 애쓰셨는데 사람이 자기 일을 처리하고 못 가요. 못 가요. 남겨놓고 가기 마련이고 남의 신세 지고 떠나기 마련이죠. 네. 아마도 이제 사모님께 아내한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시라는 당부를 그렇게 둘러서 하신 건 아닐까 싶네요. 뒤처리하려고 생각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뭐. 그 걱정은 많이 하고 있어. 내가 몸이 약하니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누가 먼저 떠날지 모르는 상태니까. 예.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그러셨어요, 이 교수님이? 그래요. 눈물 한 방울. 아까 그러셨어요. 이 제목을 붙일 때 이어령 교수님이 생각한 눈물의 의미는 나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 그걸 그렇게 강조하셨다. 아마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남긴 그 눈물의 의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 후라테루니 때 문제겠죠. 그게 저 프랑스 혁명의 세 번째 구호거든요. 그 자유, 평등, 그다음에 우애거든요. 예.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뭐 조그만 거 가져와도 꼭 메시지를 감사하다는 걸 보내고 이제 시간이 나니까 그랬겠지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선물 받고 고맙단 말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 마지막 세월에는 그걸 꼭 하시더라고. 그래서 변해가는구나. 그리고 또 누가 기독교가 들어서 뭐가 달라진 것 같으냐. 근데 역시 그쪽인 것 같아요. 그 우애의 중요성, 인간의 중요성 이런 것 쪽. 그래서 남을 생각하고 뭘 주고 싶고 감사하고 이런 나누는 마음이, 거. 네, 그래서 다행이었다 싶어요. 마지막이 편안해서. 예.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3년의 기록, 자필 기록을 묶어서 낸 책 눈물 한 방울. 오늘 우리 이어령 선생님의 부인 강인숙 관장님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신 지 몇 달 됐는데 벌써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보고 싶어지네요. 그럼요.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강 관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뒤처리 다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영인문학관의 강인숙 관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